대학 캠퍼스 중심에서 충격적인 치사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 위로 넘어가 뒤로 굴렀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가 도망가더라도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녀가 차를 쳤어요. 네,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알겠어요. 맞아요. 여기는 로우 앤 크라임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차에 치였고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길 위에 죽게 내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2024년 4월 29일 플로리다 텔러해시입니다. 곧 저녁 6시 45분입니다. 텔러해시 경찰관들이 한 학생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캠퍼스로 급히 출동하고 있습니다. 조니!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많은 부대를 투입해서 이곳을 차단하고 목격자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셔서 제가 뭔가를 고쳐야 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로 가서 그걸 가져옵시다. 그녀를 친 남자요? 누가 그녀의 번호나 뭐라도 받았나요?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난 신경 안 써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알겠어요. 차량 번호나 뭐 그런 거 알아냈어요? 차요? 흰색이었고 저 정도 크기의 차였어요. SUV요? 어떤 SUV요? 흰색이나 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시그널 4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안 해. 그녀는 차 보닛 위로 튕겨 올라갔다가 뒤로 굴렀고 차는 그대로 계속 갔어요. 알겠어요. 당국은 피해자가 20살 엘리자베스 심스라고 밝혔고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엘리라고 부릅니다. 고펀드미에 따르면 엘리는 플로리다 주립대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는 기말고사 주간에 캠퍼스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한 차량이 그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녀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나요? 여러분 적은 아세요? 저 진짜로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왜 저 차들이 안 움직이나 궁금해서 진짜로 오른쪽으로 돌았더니 그걸 봤어요. 그녀가 검은색 SUV에 치였대요. 뺑소니였어요. 차 봤어요? 흰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검은색인 줄 알았어요. 어느 쪽으로 돌았는지 봤어요? 저는 예전에 텔러해시에 살았는데 웨스트 펜사콜라 스트리트와 로렌스 스트리트 근처는 학생들이 많고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횡단보도에 노란 경고등이 사고 당시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차량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목격자들로부터 너무나 상반된 진술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뺑소니 사고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없고 저희가 지금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배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차는 저기 보이는 은색 차입니다. 그 여학생은 이런 모양의 흰색 SUV였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은 검은색 SUV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턴오버 때 멈췄습니다. 목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난동 쪽에 계시가요? 차량 바닥까지 도달했고 FSU에서는 검은색이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SUV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크기나 아마도 모양이 메트 라스타의 SUV 차량과 비슷합니다. 색상은 흰색입니다. 46. 저쪽에 흰색 SUV가 있어. 395 검은색 SUV에 14번 맞았어? 아니면 흰색이었어? 렛맷은 검은색 SUV라고도 했어. 적어도 두 명은 검은색 SUV였다고 했어. 일과 농담 사본이 필요해. 여름 10호 검은 기차 같다.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파란 셔츠를 입은 여성. 46. 좋아. 뭐 봤어? 방금 그걸 봤고 차가 달리는 걸 봤어. 그리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 거의 확실히 그렉의 차였어. 그래. 거의 확실해. 벅컸어. SUV 같은 거였어. 이걸 볼 때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휙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네. 그거 바로 뒤에 있었다고 하셨죠? 네, 바로 당신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봤나요? 어두운 색깔의 차였죠? 좀 더 밝은 회색이었어요. 길에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저 바로 저기 앉아 있었어요. HM 간판 보이시죠? 18일이요. 남자가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제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건 제 강아지랑 밖에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터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중에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구르더니 부르듯이요. 그리고 나서 차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멈칫하다가 속도를 줄인 뒤 소리쳤어요. 그리고 계속 갔어요. 저는 그냥 차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검은색이고 작고 검은색 차에 은색 남서쪽 표시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주요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네가 말하길 그건 검은색 차이고 SUV는 아니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서 계셨죠? 저는 저기서 그 남자와 통화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봤잖아요. 제가 보러 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검은색 세단을 봤다는 거죠? 맞죠? 네. 검은색 세단 차량이요. 엄청 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제가 차 설명을 해주길 기다린대요. 검은색 세단이에요. 검은 세단이에요. 새 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창문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 질렀거든요. 새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엄청 새 것도 완전 새 것도 아니고 2005년식처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0, 15년식 정도로 보였고 새 차는 아니었어요. 은색이나 금색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크기였어요. 트렁크 뒤쪽에 있었어요. 네, 트렁크요. 거의 차에 원래부터 달려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은색 같은 거요? 아니면 은색이나 금색 같은 금속으로 된 게 차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 차가 어떤 종류였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방금 치고 지나갔어요. 은색이나 금색 트렁크 뒤쪽에 뭔가 판 같은 게 있었어요. 번호판 위쪽에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운전대를 보셨나요? 아니요. 목소리는 남자 같지 않았어요. 남자였어요. 누군가가 오,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도망쳤고 흩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요? 저쪽이에요. 곧장 아래로요. 그들은 곧장 갔어요. 그들은 두 차로를 곧장 건넜어요. 아래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봤는데 그들이 너무 빨리 가서 돌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로 나와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순식간에 속도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돌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텔러 해시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 2시간도 안 돼서 그들은 차량과 운전자를 찾았다고 해요. True Blood 씨. 성함이 True Blood 맞으시죠? 윌리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덤스 형사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롭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게 더 쉬워요. 괜찮다면 제가 당신을 윌리스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블록 형사입니다. 조시 부입니다. 조시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아시죠? 네. 경찰은 운전자를 18세 윌리스 트루블러드 주니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보고서에는 그가 음주 상태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윌리스는 순전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을 떠난 이유는 무서워서였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우리가 본 건 그저 우리가 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입장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으면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어디에 계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언제쯤이었는지는 알아요. 오후 5시나 6시쯤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차가 엄청 많았고 해가 확실히 제 쪽으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운전할 수 있게 선바이저를 내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법 되는 언덕이었어요. 플로리다 주립대가 어디에 있든 양쪽이 달라요. 저는 그 중간에 있었어요. 길 한가운데였죠. 플로리다 주립대의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문이 있고 저쪽에도 문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 거리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근데 그게 마치 시빅 스타디움 같은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는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2차선이었는지 1차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차선 도로였어요. 아니요, 제 말은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였나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다니는 길이었어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저 위 불빛이 보여요. 최대한 잘 보려 노력 중이에요. 다른 차들이 가는 걸 보고 신호등 전에 아직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차선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거울을 봐서 누가 차선 변경을 신호해 주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쾅! 알죠? 그냥 쾅! 차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녀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못 봤고 모든 게 너무 안 좋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알겠어요. 어쩌면 저는 어디선가 자동차 엄마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왜 떠났어요? 제가 당황해서 그랬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뜨거워졌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가야만 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 있나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네, 학교에서요. 학교에 있을 때까지요. 그건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당신은 18살이 맞죠? 둘 다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브루트 어디 갔어요? 그들이 말하길 네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했지, 맞아요? 네. 알겠어.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친구 집에 가서 그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게 어디 있죠? 홀튼 스트리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홀튼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는 거기 없었어요. 누가 와서 저를 데려갔는데 그게 리버티 스트리트였어요. 거기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쪽에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군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요?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게 성인가요? 아니요. 그의 성은요. 그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함께 학교를 다녔어요. 그는 아직 레인에게 말 안 했어요. 알겠어요. 누구는 어느 학교에 다녔어요? 링컨. 집에 간 후 얼마나 지났을 때였나요? 당신은 바로 순간적으로 전화했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했죠. 네, 엄마에게 전화하셨죠. 그런데 휴대폰이 없으면 전화가 안 되나요? 아니면 뭐가 문제였나요? 와이파이. 또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로는 좀 불확실하죠. 저는 스트레이트 토크를 쓰는데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에게 전화를 했군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없었고 엄마가 와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와서 앉아서 모두가 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기다리셨어요.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윌리스는 사고 후 친구 집으로 도망가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해요. 문서에 따르면 경찰이 리버티 스트리트와 홀튼 스트리트에서 파손된 차량에 접근하자 트루블러드가 나와 경찰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트루블러드의 어머니도 즉흥적으로 그는 그냥 당황해서 온 거예요 라는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문서에는 트루블러드는 어머니가 인명 처리된 사람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는 차량 앞 유리창에 금이 가고 중앙이 움푹 들어갔다고 했지만 나중엔 익명 처리된 사람의 집으로 갈 때 금간 앞유리를 피해 앞을 보려 했다고 설명했어요. 트루블러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공황에 빠지고 속이 안 좋았다고 묘사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밝혔어요. 누군가를 들이받았고 모든 걸 망쳤어요. 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정말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하는 거였어요. 많이 들어요? 그녀가 어디서 온 건지요? 제가 본 건 표지판과 도로, 태양과 도로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제가 볼 수 있었던 전부예요.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떨리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몰랐어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혹시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30을 넘기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30은 안 넘었고 차선 변경하려고 속도 줄였어요. 그리고 차들이 있었다고 하셨죠? 제가 뒤로 들어가려고 했던 왼쪽 차선에 차 2대가 있었던 것도 봤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른쪽 차선에 있었던 거죠? 오른쪽 차선. 그러니까 북쪽에 가장 가까운 차선에 있었고 거기서 회전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좌회전하려 했어요.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요. 맞아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거기서 뭐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게임에서 쉬고 놀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이 집에 온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봤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녀가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완전 당황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차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서야 저는 실제로 차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구토도 시작됐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앞유리 금강관 아니었나요? 네네, 앞유리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앞유리에 금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 앞부분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죠? 차 앞부분에요. 운전석 쪽이었나요? 조수석 쪽이었나요? 차의 본네트 부분이요. 그럼 본네트 한가운데였나요?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로 와서 당신 있던 곳엔 가지 않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녀가 어디서 오는지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도 알고 있어요. 불빛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신호등 같은 거였나요? 당신이 있던 곳에? 신호등이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신호등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그녀를 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던 쪽 플로리다 스테이트에는 사람들이 걷는다고 적힌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있던 곳 근처에는 그런 표지판이 없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보행자용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 불이 깜빡일 거예요. 칼리지 타운의 작은 표지판처럼요. 네, 불이 깜빡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표지판, 황색 표지판처럼요. 네, 그건 이미 지났어요. 방금 그 지점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신호등 있는 곳에서 그녀를 봤어요. CBS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이었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CBS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길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던 방향에는 가게 같은 게 조금 보여요. 양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경기장 쪽으로 가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직진했으면 바로 앞에 경기장이 보였겠네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다시 도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잖아요. 휴대폰이 제대로 신호가 안 잡히거나 신호가 들쑥날쑥하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작동한다고요. 아니,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작동해요. 가끔씩만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해요. 화면 맨 위에 서비스 없음이라고 떠요. 그때 휴대폰이나 그런 걸 보고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제 폰을 찾아보라고 아래를 봐달라고 해야 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건 제 창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친 것도 알고 그냥 망쳤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은 나 불러 물 좀 마셔. 지금 나 불러 물 좀 마셔. 이거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에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가 핸드폰을 저한테 가져다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아직도 찾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신은 바이킹 웨이에 있는 집에서 오신 거죠. 맞죠? 홀튼 리버티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이셨죠. 아니면 베네 집, 죄송합니다. 맥스박스의 집이요. 그래서 펜사콜라 스트리트로 가고 계셨죠. 테네시 스트리트였어요. 확실해요. 테네시. 내려올 때 테네시 스트리트였어요. 왜냐하면 TMH를 지나서 그 신호등까지 올라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돌고 내려가 플로리다 주립대 네 번째 주 테네시 라인에 도착했어요. 테네시. 메온까지 갔어요. 그래. 저쪽 끝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좌회전을 했고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 근처를 돌아다녔어. 그래서 운전했던 게 기억나? 큰 홀리데이 인 호텔이나 둥근 셰라톤 호텔 기억나? 시빅센터 근처에 있는 정말 높은 호텔 말이야. 알지? 그래, 근처에 주유소 있어. 내려왔어? 저쪽에 있었는데 그 전이었어. 테네시 스트리트에 있었던 거 기억나? 응, 알겠어. 그럼 메콘 쪽으로 내려왔어? 그게 맞아? 메콘 철도? 미안해. 여기 길이 헷갈리는 거 알아요. 누가 이 길들을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길을 잃곤 해요. 알겠어요. 테네시 길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시빅 센터 근처로 오면 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길은 일방 통행 도로예요. 차선이 두 개예요. 예? 차선이 두 개예요. 차선이 두 개예요. 이 길은 일방 통행으로 곧장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축구 경기장 쪽으로 나가게 돼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계셨죠? 교통량이 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교통량이 많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앞에 2대, 왼쪽에도 2대의 차가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차들이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한 대는 제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왼쪽에 차 2대 있었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선바이저를 내렸군요. 라디오나 다른 걸 두셨나요? 제 라디오는 고장나서 거기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첫 번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처음엔 속도를 줄였지만 계속 당황했고 그냥 가야 했어요.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멈춰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고 그리고 네가 엄마에게 전화했지? 맞아. 윌리스 트루블러더 주니어는 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처음엔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6년 1월 그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리언 카운티 순회 법원의 판사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윌리스 트루블러드 주니어는 최소 4년의 의무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운전면허는 3년간 취소됩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현재 레이크시티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인사이더 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내일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